역경 속에서 고귀한 품격과 행복을 성취하다. 스칸디나비아 속담 중에 북풍이 바이킹 전사를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가혹한 조건과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들이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 때 이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우리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배워온 걸까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고귀한 품격을 얻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볼이 파리에서 연주하던 중 갑자기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은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연주를 훌륭하게 마무리해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해리 에머슨 파즈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줄이 끊어졌을 때 나머지 세 줄로 계속 연주하라. 그것이 바로 삶이다. 누구나 삶에서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손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인생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경험을 살리십시오. 시카고 대학의 총장 나버트 허친즈에게 어떻게 염려에 빠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레몬을 던지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저는 이 교훈을 항상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방법을 찾으면 길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의 인생 철학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약간의 시련이나 불편함을 겪으면 그들은 즉시 포기하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그들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한편 지혜로운 사람은 큰 실패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불행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의 역경을 경험과 성공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족함과 상실에서 장점을 찾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손에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결핍과 상실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작가 윌리엄 볼리서는 기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이 말을 액자에 넣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 걸어두고 싶습니다.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좇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일을 완성하라. 1871년 봄, 한 젊은 의대생이 한 책에서 우연히 이 문구를 읽고 그로 인해 불안에서 벗어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토머스 카어라일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멀리 있는 흐릿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의대 졸업 시험을 앞두고 한 젊은 학생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만약 통과한다면 이후에 무엇을 할까? 그는 병원을 개업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방황하던 중 그는 우연히 이 문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영국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예를 얻었으며, 옥스퍼드 의대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위대한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 위렴 아슬러의 이야기는 걱정에서 벗어날 때 현재의 삶을 만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미래를 끊어내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옥스퍼드를 포함해 4개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뛰어난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는 예일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이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두뇌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내 친구들은 내 지능이 그저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일대 강연 몇 달 전, 오슬러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을 탔습니다. 그 배에는 몇 개의 버튼만 누르면 철문이 내려와 선박의 여러 구역을 물이 새지 않게 완전히 차단하는 단순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오슬러는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대하고 정교한 배보다도 더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위대하고 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내일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무너질 것입니다. 배와 같이 필요 없는 구역을 닫고 눈앞에 놓인 여정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어제와 내일의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나 이것이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인간의 비극적인 본성 중 하나는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밖에 활짝 핀 붉은 장미를 감상하지 않고 지평선 너머 어디에선가 있을 먼 장미 정원을 꿈꿉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어린아이는 말합니다. 내가 커지면. 조금 더 큰 아이는 말합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어른은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그리고 마침내 은퇴한 후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갔고 자신이 모든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매일, 매 순간 존재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오늘에만 집중하라. 윌리엄 우드 목사는 심각한 위장병에 시달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는 위장병으로 인한 요절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병원에서 철저한 검사를 받았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리적 고통, 즉 오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드 목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었고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가? 어느 날 우드 목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아내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결혼한 지 18년 전 앞으로 닥칠 모든 설거지를 생각했다면 그녀는 아마 넌더리를 내고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오늘처럼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해야 할 설거지에만 집중했기에 그것을 즐겁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드 목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제와 내일의 설거지거리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오늘의 설거지를 하면서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우드는 더 이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결핍을 느낄 때 마음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비록 당신이 전 세계를 소유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정리해보면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그저 사소한 문제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90%에 집중하라. 인생에서 약 90%의 일들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나머지 10%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행복하고 싶다면 90%의 좋은 것들에 집중하고 10%의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러나 걱정으로 인해 위장병에 걸리고 싶다면 10%의 문제에 집중하고 90%의 좋은 것들을 무시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라고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외에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어커스 오릴리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슬픈 생각은 슬픈 삶을 만듭니다. 병에 대해 생각하면 병이 생기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평생을 거의 다 살아온 지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머선의 철학과도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정치적 승리, 소득 증가, 건강 회복,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와 같은 외부 사건들은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면 기분도 기뻐집니다. 사람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만테인은 이 말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고치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걱정과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낙관적인 조언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큰 시련에 맞닥뜨려도 의지를 굳게 다지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감정 뒤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정하면 감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기쁘지 않더라도 기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감정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 미소를 지어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깊게 숨을 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이 기쁨과 행복을 연기할 때 그 편안한 감정이 서서히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불쾌감, 분노 또는 불안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소한 것들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먼 디즈레일리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 짧다. 프랑스 작가 안드레이 모어와 또한 이 원칙 덕분에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들에 너무 휘말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몇십 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불안, 절망, 그리고 1년 후면 완전히 잊혀질 사소한 일들에 대한 불평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요? 우리가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신념, 진실한 사랑, 의미 있는 일들에 써야 하지 않나요? 인생은 가치 없는 일들에 신경 쓸 만큼 길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중국 작가이자 문화 비평가 NITeng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을 기회만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 분노, 절망에 빠져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맞서지 않으려 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경험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피로를 예방하는 것은 곧 걱정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다. 피로, 걱정, 스트레스를 막는 첫 번째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피로를 느끼기 전에 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제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피로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악화시키고 걱정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피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감기 및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시카고 대학 임상심리학 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에드먼드 제이컵슨 박사는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랜 연구 끝에 밝혔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호프 교회의 조 밀러 목사는 회고합니다. 수년 전 저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함으로써 걱정과 고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걱정거리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때때로 저는 일주일 전 내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길 때 최소한 일주일 동안 그 걱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물론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그 걱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 90%의 문제는 일주일 내에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여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공도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인물 중 한 명인 벤저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진지하고 철저하게 성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13개의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중 3가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러한 결점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하나의 결점을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이 결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2년 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프랭클린의 성공과 영향력은 그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은 개를 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로버트 허친즈가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미국 교육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허친스는 이전에 웨이터, 나무꾼, 가정교사, 그리고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8년 만에 그는 30세의 나이로 총장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그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역시 그를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누군가 허친스의 아버지에게 아침 신문에 실린 비판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비난을 지나치게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죽은 개를 차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낍니다. 감사는 교양의 결과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세뮤얼 잔선은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과이며 교양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이며 무심한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는 무의미하고 해로울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속였다면 복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친구 목록에서 지우십시오. 복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원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미국 경찰서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복수와 분노는 과학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의 주요 성격 특징 중 하나가 분노라는 점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 억울함, 혹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고혈압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도덕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의 불길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복수의 불길로 원수를 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불길은 오히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이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원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외모, 건강, 그리고 행복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행해지는 쉬운 방법.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 조어지 버나우드 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해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자문해보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옳지 않습니까? 그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활동을 시작하면 온몸에 피가 돌고 심장은 더욱 힘차게 뛸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활기차게 되면서 불필요한 걱정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쇠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입니다. 이 말은 데일 카네기, 데일 카어니기의 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사랑받는 작품인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의 후속편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으며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현자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읽었던 이 책은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의 조언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제가 20대였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토머스 칼라일, 타머스 카어라일의 말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멀리 있는 불분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온 힘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걱정을 없애는 유일한 해독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 걱정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걱정은 그저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만약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펜을 들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다음 적은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우리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잃지 마라. 유대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힌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때때로 그들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에 먹히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카네기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비처럼 사십시오. 한 마리의 나비가 있었는데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나비는 자신이 가진 얇고 아름다운 날개가 곧 추운 겨울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비는 그 화려한 날개로 꽃들 사이를 힘차게 날아다녔습니다.